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수납정리협회를 이끌고 있는 대표 이은영입니다. 자, 그동안 정리를 안 하고 사신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분들이 정리에 어려움을 갖고 계시거든요. 자, 이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리정돈의 정보가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러한 환경이라든가 공간에 맞지 않는 그런 정보를 적용하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다시 엉망이 되는 그런 정리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정리정돈을 할 때 정리가 잘 안 된다면은요, 무조건 어떤 일을 하는 그 본질을 생각하시면 아주 쉬워요. 정리하라고 그러면 무엇부터 하라 그러죠? 예, 물건 버리기부터라고 합니다. 아마 이 물건 버리기를 시도해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아예 물건 버리기조차도 못하세요. 왜 그러냐면 물건 버리기는 사실 생존에 좀 위배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그것부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정리 자체를 아예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도대체 정리정돈의 본질이 뭘까? 그쵸? 시작부터 어려운 물건 버리기에 치중을 할까 하면서 어떻게 하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정리정돈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답은 너무나 간단했어요. 자, 물건을 정리하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내가 사용할 물건을, 그쵸? 언제든지 찾아 쓰기 쉽고, 언제든지 돌려놓기 용이하고 이 시스템이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물건의 제자리를 찾아주는 것이 정리정돈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에요. 말로 너무 쉽죠. 그쵸? 그런데 왜 물건 버리기와 물건을 사용할 걸 남기는 거는요, 결과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물건을 버리려고 하면요, 일단 시작이 어렵다고 했잖아요. 이거 얼마 주고 샀는데, 이거 언젠가 쓸지 모르는데, 이거 추억이 있어서 못 버리는데, 이래서 아예 시작을 못 해요. 그런데 어떤 물건을 들어서, 이거 내가 언제 사용을 하지? 이러면서 필요한 물건을 골라내는 거는 굉장히 즐거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요, 물건 버리기에 치중을 하잖아요. 시작부터 그렇게 하면은 처음에는 공간이 좀 비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리가 된 것처럼 보이고 조금은 개운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달라진 거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 나는 물건을 다 버려서 없어. 이렇게 기억을 해요. 그래서 물건 버리기 실천하신 분들한테 제가 질문을 하거든요. 그 물건 버리고 물건 또 사셨어요? 안 사셨어요? 이러고 물어보면 100이면 100명이 다 다시 샀다고 해요. 우리 뇌가 그렇게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나한테 필요한 물건을 남기는 작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럴 때 쓸 물건, 저럴 때 쓸 물건 이렇게 해서 남기면 우리 뇌는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요, 나는 이러이러한 사항에 필요한 물건이 충분해, 이렇게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정리정돈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물건을 보시는 게 아니라 나의 일상, 나의 루틴, 싫어도 좋아도 반복해야 하는 그 일상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러한 반복되는 일상은 정말로 미니멀한 동선으로 또 미니멀한 양으로 물건의 제자리를 찾아 주어서요, 일상이 원활하게 돌아갈 뿐더러 하루에 3시간 걸릴 거를 1시간 걸릴 수 있는 시스템으로
물건을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전략된 2시간에 내가 반드시 해내야 할 일들이 있죠. 그 시간에 집중 투자해서 하루하루가 쌓여갈 때 여러분들이 목표했던 것들을 다 이루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 사진을 보면은 어떻게 보이세요? 정돈이 잘 됐다, 못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물건을 보관하는 곳은 창고라고 해요. 그죠? 많은 분들이 이거는 보관할 거예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럼 보관하는 것은 창고에서 보관을 하는 거고요. 우리 주거 공간은 여러분의 삶을 담는 공간이에요. 이것을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내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냐에서요, 나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겠죠. 물론 1인 가구도 많지만 또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가족 구성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물건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하는 가족들의 일상을 함께 품어주고 이러한 공간으로 만들 때 여러분의 하루가 가치 있고 여러분의 주거 공간도 빛이 난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사진을 보여드리면요, 다들 뭐 아우 정리가 엉망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예, 잘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걸 정리한다고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요, 똑같은 리빙박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얀 리빙박스 같은 거에다가 종류별로 모아서 들어가는 만큼 넣어놓고 그리고 거기에 라벨링을 해놓으면 이게 정리정돈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비포나 애프터나 다를 게 없어요. 다른 거는 박스냐 리빙박스냐 이거밖에 없는 거죠. 누가 사용하냐에 따라서 물건의 갈 자리를 찾아주는 게 정리정돈이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물건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정리정돈은 이런 깨진 바가지에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일상을 담아가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깨지지 않는 바가지, 즉 나의 하루하루가 쌓여서 내가 원하는 삶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정리정돈을 하려면요, 여러분의 일상을 파악을 하셔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 전에 꼭 챙기셔야 할 게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아마 이 생애 주기표라는 거를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것은 한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기어다니고 학교 가고 또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 다니고 은퇴하고 무덤으로 가기까지 인간 발달 주기를, 생애 주기를 나타낸 표예요. 자, 우리가 필요한 물건을 골라내는데 굉장히 어려워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필요한 물건을 골라내는 건 굉장히 쉬워요. 우리가 어떠한 생애 주기에 있느냐에 따라서 나한테 필요한 물건이 사실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지금 이 생애 주기표에 보셔도 가방이 벌써 몇 개가 나오죠. 그런데 저 가방은 쓰임새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연령에 상관없이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쓸 수 있는 가방은 없어요. 조금은 이해가 되시죠? 그래도 이거를 되게 어려워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까 하다가 제가 짧은 영상을 보다가 진짜 유레카 이러면서 바로 이거야 하면서 이걸 캡처를 해서 교환으로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 사진에 나와 있는 꼬마가 끌고 가는 것도 보행기라는 물건이에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의지해서 끌고 가는 저 물건도 보행기예요. 그런데 저 꼬마의 생애 주기는 이제 기어 다니다가 막 걸음마를 배울 때 필요로 하는 보행기죠. 그죠? 그리고 할아버지는 혼자서 잘 걸어 다니시다가
또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다가 이제는 그걸로도 힘들기 때문에 저렇게 다리가 있는 보행기를 사용하셔야 하는 생애 주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애가 변화할 때마다 필요한 물건은 새로 생성을 하고 또 다음 단계로 가면 필요 없는 물건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정리정돈을 할 때는 물건 버리기에 치중하지 말고 내가 필요한 물건을 골라내는 걸 먼저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너무 좋아하세요. 물건을 버리는 게 아니구나 막 이러면서.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한테 필요한 물건의 제자리를 찾아주는 게 정리정돈의 목적이라는 거. 이것만 알면 정리는 정말 쉽게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간혹가다 그런 얘기들 하세요. 이거 우리 아이가 쓰던 건데 추억이 있어서 못 버려요. 이거 우리 아버님이 쓰던 건데 어떻게 버려요? 어머님이 쓰던 건데 어떻게 버려요?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근데 이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물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수단일 뿐이에요. 저러한 물건 자체가 추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러한 일상은 추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러한 물건을 많이 갖고 계시지 말고요. 저러한 시간을 많이 가지시고, 그리고 저런 추억이 담긴 사진이라든가 영상이라든가 이런 걸 남기셔서 그것을 가족이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면 저 아이가 이 다음에 커서 저 사진을 보았을 때 또는 그 영상을 보았을 때 이 아이는 자존감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 아이가 특별히 잘하는 게 뭐가 있나요? 이제 그냥 보행기를 끌고 걸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온 식구들이 전부 다 자기를 보고 환하게 웃고 있죠. 자기 존재만으로도 가족들한테 기쁨이고 사랑이라는 거, 이 아이는 자존감을 절대로 상실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건이 추억이 아니라 저러한 시간이 추억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은 정말 추억이 쌓이고 꿈이 성장하는 그러한 물건의 제자리를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정리를 반드시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좌측의 사진은 1960년대 뉴욕 지하철 내부 사진이에요. 많이들 깽영화라든가 이런 거에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저 시절에 뉴욕 지하철에서 연간 범죄가 60만 건이 발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정부에서 어떠한 시행을 했냐면요, 무슨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단지 낙서 지우기부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을 때 이 범죄율을 다시 조사를 해 보니까요, 무려 75%나 범죄가 감소했다라는 거예요. 우와, 환경이 좋아지니까 범죄도 감소하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얘기도 내포되어 있지만요, 여기에 무서운 사실은 뭐냐면요, 원래부터 저 지하철이 이렇게 지금처럼 깨끗한 환경으로 유지가 되어 있었다면, 그죠? 그러면 45만 건의 범죄는 발생하지 않아도 됐다라는 거예요. 참 무모한 희생자가 엄청 많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더 무서운 사실이 있어요. 지하철이라는 곳은 모든 국민이 하루 종일 365일 이용하는 곳이 아니에요. 일부 국민들이 일부의 시간을 출퇴근하면서 또 어디로 이동을 하면서 잠깐 이용을 하는 그러한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경에 따라서 범죄율이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데, 우리 집은 어떨까요? 싫어도 좋아도 반드시 되돌아가야 하는 우리 집인데, 주거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영향이 얼마나 많이 미칠지는 더 이상 설명을 안 해도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정리정돈은 반드시 해야 하는 건데요. 제가 몇 년 전에 이 어쩌다 어른이라는 프로를 보다가 이걸 보고 너무 좀 저는 슬펐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캡처해서 제가 교육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20대에서 50대까지의 성인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당신이 꿈꾸는 집은 어떤 집입니까? 하고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1위는요, 편안히 쉴 수 있는 집. 2위는 가족이 화목한 집. 3위는 내 공간이 있는 집. 4위는 수영장, 5위는 학군인데, 자, 4위와 5위는 빼놓고 1, 2, 3위, 이게 그냥 단어 표현이 달라서 그렇죠. 사실은 1위, 2위, 3위는 맥락이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 집인데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이건 뭘까요? 나만의 공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만의 공간이 없으니까 당연히 편안히 쉴 수가 없고요. 편히 쉴 수 없으면 어떨까요? 예민해질 수밖에 없겠죠.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정말 누구든지 얼른 일을 마치고 돌아가고 싶은 그런 주거 공간을 만들 수 있겠죠. 한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집을 정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절대로 아니랍니다. 자, 이 댁은 뇌과학자 정재승님의 집이에요. 물론 제가 방문한 건 아니고 집사부 일체에 나왔던 그런 자료 화면인데요. 그 개인 공간은 나오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책이 엄청 많죠. 네, 근데 일부 사람들이 와서 이게 무슨 사람 사는 집이냐, 책이 사는 집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정재승 박사님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책을 모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이루어내고 싶은 일들을 위해서 책은 필요한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물건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고 또 본인한테 필요한 공간을 제대로 만들어 놓은 분이 이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모든 분들이 이러고 사실 필요는 없어요. 내가 추구하는 것이 뭐냐. 어떤 분은 정말 요리할 때 행복한 분이 있으실 거고요. 어떤 분은 의상을 만들 때 행복하고, 정말 음악 하시는 분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제안하는 거는요, 사람들이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거든요. 모든 게 다 중요하진 않잖아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조금은 덜 중요한 것들은 정말로 전략적으로 물건의 양도요, 그쵸, 종류도 최소화하고, 제일 중요한 건 미니멀한 동선이에요. 그래야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렇게 선택을 해서 물건의 제자리를 찾아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루어내고 싶은 일, 그거에 관련된 그러한 물건들은 선택적으로 맥시멀 라이프로 여러분의 집을 한번 꾸며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전략된 그런 시간과 또 돈과 에너지를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일에 투자를 한다면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을 때 어느새 내가 만나고 싶었던 나의 모습은 벌써 스쳐 지나가고 또 다른 나를 만나러 가고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자, 왜 정리정돈을 꼭 해야 하는지 조금은 이해되시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은 Y 정리정돈 소개를 해드렸고요. 저는 이 강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